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구봉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은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작하기 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수업을 할까? 나는 어떤 수업을 할까? 여기로 돌아가게 됐어요. 저의 수업 원칙, 저는 수업이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통해서 느끼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수업 원칙을 가지고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싶은지, 어떤 수업을 만들어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다양한 감각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모두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 그리고 삶과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수업.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왔던 이런 수업 원칙들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포인트를 잡게 됐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것들을 해보자. 나도 처음이고 아이들도 처음이고 우리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나와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과 교과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진행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업은요. 국어교과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연계한 나 알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요. 흔히 말하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너희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 라는 이름에서 나 알기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3가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은요. 과제형 수업인데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 사랑의 언어, 다중지능, 애니어그램과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한 후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글 설문지, 스프레드시트, 라이브 워크시트, 유튜브 라방 등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교했을 때는 교내 도서관을 활용해서 도서관에서 이해한 나에게 필요한 책, 맞는 책들을 선정해보고 그 책을 읽어보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등교 수업을 위해서는 구글 클래스룸, 구글 문서, 구글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구글 도구들, 그리고 패들렛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원격 수업에서는 등교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개별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을 할 때는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교 수업 때 활용했던 도구들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도 함께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과제 제시형 수업을 소개해 보자면 제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PPT 슬라이드쇼 녹화더라고요. 그래서 PPT 슬라이드쇼로 녹화를 한 다음에 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었습니다. 혹시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구글 설문지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구글 설문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더라고요. 2학기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위로와 격려라는 주제였는데 서로에게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을 남겨보자라고 하고 그 말들을 모아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만들었는데요.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수식을 활용하면은 다양한 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학번을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아이에 대한 자료, 그동안 이 아이가 해왔던 모든 학습지에 대한 내용을
다 불러 모아 올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수업 전에 수업 들어가는 그 반 아이들 것들을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도 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수업 들어가서 누구야 이거 아직 안 됐네 라고 쉽게 안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도구 중에 하나인 구글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위두랑인데, 위두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를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제 수업인 국어 1만 모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위두랑에서 제시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은 구글 사이트로 모아서 이 사이트 주소를 아이들에게 안내를 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안 된 친구들은 이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디를 보면 돼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자,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목차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또 링크, 서로 링크 혹은 다른 사이트나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링크할 수가 있어서 홈페이지처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2학기 때 활용은 안 하고 주로 1학기 때 많이 했던 건데요. 라이브 워크시트라고 하는 온라인 학습지입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온라인 학습지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올려서 아이들에게 링크를 보내주면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해서 MP3를 삽입할 수도 있고, 뭐 연결짓기, 칸 채우기, 순서 맞추기, 뭐 객관식 선택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지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왼쪽 장면이 아이들이 저에게 제출한 거예요. 아이들이 제출해서 제출을 하면 그 사이트 상에 있는 제 메일박스에 모이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가 참 좋은데 아이들의 어떤 활동을 모으려고 하니까 가입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활용도가 또 엄청난 건 아니고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저도 한번 활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발급된 아이디를 모두 나눠주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활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도서관에서 저희가 무선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패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오늘 활동을 다 안내를 하고, 자, 지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누가 제출했는지, 누가 진행 중인지가 한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친구,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교사가 다가가서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문서도 함께 활용을 하면서 좋았던 것들이 이런 버전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이라는 것도 함께 활용을 했는데요. 이 패들렛 주소를 링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년 전체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을 저희는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문서 등 다양한 구글 문서들을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방금 생긴 빨간 네모를 보시면은 지금 그 아이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누가 끝났구나, 몇 번이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저 동그라미가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다음 얘들아 구경 왔니? 잘 보고 가 하면 또 그 동그라미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위에 보면은 누가 접속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서 아직 접속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실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보다 개별적인 진도라든지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버전 기록이 있다 보니까 출결 체크에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혹시 실수로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잘못 입력을 했을 때 교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교실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교실 원격 수업 주간이 되면은 그 전주 금요일에 교실을 이렇게 꾸며놔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이제 왼편에는 학교에
남는 그런 모니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얻어다가 옆에 세팅을 해놓고, 오른쪽에는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조명인데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때 수업이 지난주 수업이에요. 이날의 수업은 실시간으로 함께 책을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저 뒤편에 보이는 두 친구는 집에서 실시간 접속이 어려워서 교실에 와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 라방으로 책 읽기를 진행을 했어요. 이것은 다른 국어교사 선생님이 하셨던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 거였고요.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함께 책을 읽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했는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카카오톡 채널 주소를 알려줬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혹시 질문이 있을 때 바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중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과와 담임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문의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바로바로 문의를 하고 저도 바로바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팅 설정을 보게 되면은 답변 가능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 그리고 이제 출근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편한 시간에 질문을 올리면은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가게 되고요. 제가 답변이 가능한 시간일 때는 답변을 해주고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그 다음날 가능한 시간에 해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라든지 QR코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구글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핸드폰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글 메시지 어플을 깔고 또 컴퓨터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연동해 주는 거고요. 핸드폰과 똑같은 요금제를 적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무제한이면 거기서도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는데 다만 100통 혹은 500통 이상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스팸일 수 있어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내면 핸드폰으로 많이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컴퓨터로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었고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에서는 그룹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룹에만 그 내용이 남아있고 개별로는 답변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구글 메시지는 자동으로 보냈던 그 그룹 메시지와 함께 답변이 같이 오게 돼서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어서 구글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했던 이제 수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이후 수업을 마주하는 자세, 드라마의 한 장면이고 한 대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정말 올해 4월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시도들을 올해 참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이 드라마의 다른 대사가 저에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거니까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동학년 자랑을 하는데요. 올해 저희 교무실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이 뭔데와 나도라는 말이었어요. 이거 괜찮다라는 말이 들리면은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뭔데 이렇게 하고 돌아갈 때는 나도 하면서 주소나 파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더욱더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시기 막막하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과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면 이 시기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 보여드리면서 저의 나눔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